지금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을 했는데요. 특검 측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3차례 연속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이런 태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불출석하는 이유가 건강상 문제인데요. 네. 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이제 구속 적부심을 하면서 건강상 이유를 들었어요. 근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불과 또 며칠 만에 또 거듭 주장하면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재판을 사실상 거부하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의미는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은데, 하나는 재판을 받게 되면 네. 본인의 어떤 그 결과, 본인에 대한 결과 사실상 거의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예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메시지는 또 내야 되겠고, 뭐 그런 복합적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또 특검 조사 관련해서 조사 사이에 휴식을 보장해달라, 또 6시 전에는 종결해달라라는 요청을 했는데, 이런 요청, 어제도 일부 요청이 있었는데 오늘 또 요청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씨 쪽에서는 수사는 협조하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을 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조건 중에 대부분은 뭐냐면 여러 번 수사를 받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어요. 네. 이 이야기는 구속영장을 치지 말라는 뜻이죠. 자기는 수사에 응한다. 대신에 수사를 짧게 여러 번 받게 해달라. 이거는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가 쭉 진행되기를,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소비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특검은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수사기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수사기간을 그런 방식으로 소비해 나가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받아들여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주장과 요구죠.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네. 또 특검이 밝혔죠. 네. 지금 그 윤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 그리고 김건희 여사 측의 특검 조사에 관한 어떤 협상 요청,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한 네. 것이고요. 절차적 정의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적법 절차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되어 있는 것이고, 예. 지금 김건희 여사도 지금 수사를 피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한 사람의 피의자이자 피고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따른 또 권리와 또 재판에서 스스로 실체적 진실을 밝힘으로써 재판에서 자신의 정당을 밝혀야 된다면 그 분명히 밝히는 것이 오히려 더 이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또 당당하게 응할 것은 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적법 절차와 이제는 이제 법 앞에서 권력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권력자라 하더라도 중에 해야죠, 있는 그렇게. 했었어야죠. 예, 권력자도 심지어 이제 그런데 지금은 이제 피고인이고 피의자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적법 절차적 정의에 따라서 당당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당당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외환 관련 수사 관련해서요. 내란 특검팀은 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국가 안보를 저해한다는 일각의 비판 의견에 대해서 외환 의혹 수사를 하지 않는 게 직무유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두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외환이라는 건 굉장히 중대한 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안보에 엄청난 위험을 끼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심이 가는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수사를 안 한다. 그것은 언제든지 그런 것들이 재발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에 다름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사기관이 그것을 수사한다고 해서 군사기밀을 막 여기저기 유출한다,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지금 그 외환 관련해서 또 내란 특검팀이요, 지난해 6월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취임했던 9월 초까지는 드론사와 합참이 연락한 적이 없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취임한 9월부터 평양에 드론 투입을 지시한 걸로 지금 특검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굉장히 그 수사에서 네. 모든 것에 대해서는 실체 진실을 밝혀야겠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모순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외환죄가 적용되려면 우리 박 위원장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북한과의 공모 같은 걸 이제 입증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뭐 테고. 내통을 했다거나 통모한 예. 문적.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일반 이적죄를 적용했다 그러는데, 그럼 북한을 무엇을 이렇게, 이것도 어려우니까 지금 그 직권 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이걸로 이제 구속하려다가 특검의 구속영장이 김용태 드론 작전 사령관에 대한 특검 네, 구속영장이 김용대, 네. 김용대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상당히 좀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이제 의심이 들고, 근데 이제 우선에 지금
당시에 저쪽 지금 이제 혐의 사실로 드러내고 있는 그 상시 동화를 보면은 이 특검은 이제 더욱이 지금 군의 작전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정전협정 위반으로 치면은 북한은 이미 수십 차례, 수천 차례 위반한 셈입니다. 우선에 북한이 작년에만 해도 무려 5,700, 한 6,000개 가량의 오물풍선을 우리 대한민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을 염탐하기도 했고 영사까지 날아왔었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군에서 이런 어떤 비밀 작전이 있었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걸 지금 다 밝혀서 그 일반 이적죄라든가 외환죄라든가 적용하기 어려운 법조를 했다가 스스로도 지금 모순을 보이고 있는 이런 양태로 가는 것이 맞느냐. 이 문제는 사실 이미 이제 국방부 장관도 바뀌게 될 테고 군의 모든 지휘체계나 바뀌면서 내부적인 점검이 다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말 그동안 뭐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고쳐야 될 문제고 또 처벌받은 사람은 처벌받아야겠습니다만 너무 무리한 기획으로 자칫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우리가 지금 북한과의 하는 이런 작전 내용을 갖다가 다 공개할 수도 있는 아주 좀 위태로운 상황을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점에서는 지켜야 할 선을 좀 지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무리한 수사의 부분이 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외환죄, 일반 이적죄, 불법 전투 개시죄 이런 여러 혐의라고 하는 건 법률적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에 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죄명은 뭘까? 그 단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죄명을 박아놓고 그 다음에 사실관계를 붙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은 말씀하신 대로 군사 작전이다. 이렇게 하려면 그래도 지휘 체계에 따른 지휘와 보고는 이루어진 상태에서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특검이 가장 문제 삼는 거는 왜 지휘 체계를 안 따랐지? 왜 지휘 체계대로 보고가 안 됐지? 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완전히 궤가 다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은 이제 그게 특검 내부에서 이게 특검이 지금 사실은 수사 과정을 계속 일 중계 방송하다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국가 안보 관련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박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뭐 그렇다고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그 사실을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지휘 체계의 문제, 지금 뭐 비화폰까지 다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내밀하게 다 보고 난 뒤에 결론을 내야 될 문제인데 이걸 중계 방송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특검 측에서 위태롭다 이거예요. 유출했다라고 자꾸 보고 계신데 지난번에도 한번 소동이 있었죠. 네.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자세하게 나갔죠. 자세하게 네. 나가죠. 이게 뭐야? 특검이 흘린 거야? 변호사 측에서 나간 거였죠. 그렇잖아요. 그게 팩스 번호하고 다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실이 무슨 아니죠. 특검이 흘린다고 전제하고 지금 특검이 얘기하시는 우리가 거는 특검법에서 안 문제 맞을 수 삼았던 있을 것 것도 같아요. 일반적으로 일반 수사에서는 우리 박 위원장님 법조인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비의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검은 수사 과정을 국민들에게 알끌자는 차원에서 계속 브리핑하듯이 해요. 브리핑을 근데 하는데 그 브리핑 조항에 보면은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런 피의사실 국가 안보에 관한 공표죄는 문제는 적용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부분은 빼고 브리핑하도록 돼 있어요. 국가 그래서 안보에 관한 문제는 윤석열 그런 문제를 측이 차분하게 살핀 뒤에 지금까지 최종적-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세세히 꼼꼼히 매번 따져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 있으면 그런 브리핑에 문제 있으면 아마 윤석열 측 또는 변호인 측이 문제 제기할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하잖아요. 네. 지금 다 구속돼 있는데 어떻게? 아니 변호인 측도 그리고 또 있잖아요. 하나 변호인 측도. 지금 이제 국가안보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온 문제는 조사를 다 한 뒤에 결론을 내려서 처벌할 부분은 처벌하더라도 지금 이거 중계방송하다시 그 이야기를 확정되지도 않고 지금 법률 적용도 하지도 못하는 사실을 마구 이렇게 흘려 말하는 것이 옳으냐. 그것이 변호인들이 불리한 사실을 먼저 이야기할 리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두 분 의견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